네, 이번엔 챗 GPT 시작하기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장에는 챗 GPT를 사용하기 위해서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하고 그리고 기본적인 세팅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챗 GPT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구글 계정과 구글의 크롬 브라우저가 필요합니다. 물론 구글 계정이나 크롬을 꼭 사용하지 않아도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다 할 수는 있지만 이후 실습의 편의를 위해서는 반드시 구글 계정과 크롬을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구글 계정이 있다는 가정하에 챗 GPT 회원가입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먼저 구글 검색에다가 챗 GPT를 검색해 줍니다. 물론 영어로 검색해도 되지만 이번 강의에선 좀 더 편의성을 위해서 한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챗 GPT를 한글로 검색을 하면 하나의 인터넷 사이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해서 GPT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측 상단에 회원가입이라는 버튼이 하나 있죠. 이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계정 만들기라고 하면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도 되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런 식으로 이메일 주소를 굳이 입력하지 않아도 회원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구글 계정이 있으니까 구글로 계속하기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글 계정을 선택하라고 버튼을 클릭을 해준 뒤에 Continue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잠시 시간이 지난 뒤에 이제 사용자님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우리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먼저 맨 위에는 이름이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우리의 본명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생년월일만 입력해주면 되는데 이 생년월일의 경우 미성년자로 등록을 할 때 등록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 생년월일을 작성해 줄 걸 추천드리고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일, 연도를 입력을 하는데 예를 들어 1993년 1월 13일생이라고 가정하고 한번 입력해보면 먼저 month, 즉 제가 1월생이기 때문에 01을 입력한 다음에 day는 13일이니까 13, 그리고 y, 연도는 1993을 입력하면 됩니다. 그렇게 입력을 하면 이 슬래시는 자동으로 완성이 됩니다. 이것도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슬래시를 직접 입력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자동으로 입력해 주네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 예시처럼 월, 일, 연도 순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입력이 완료됐으면 동의함을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챗 GPT 회원가입이 이렇게 간단하게 완료됩니다. 그러면 이제 GPT를 소개하는 이런 글들을 한번 읽어보시고 무엇이든 질문하세요. 그리고 민감한 정보를 공유하지 마세요. 서실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1강에서 소개한 GPT의 한계, 할루시네이션이라던가 혹은 데이터 유출에 대한 경고 문구를 출력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하죠 라는 버튼을 클릭해서 이제 GPT를 사용할 수 있는데 올해 5월에 오픈AI에서 GPT-4o라는 굉장히 강력한 인공지능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이렇게 사용해 보세요 라고 버튼도 출력해 주니 한번 지금 사용해 보기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회원가입이 완료되었다면 이렇게 화면이 구성이 됐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회원가입까지 완료됐으니 두 번째로 알려드릴 거는 로그아웃과 로그인입니다. 로그아웃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우측 상단에 프로필 이미지가 있고 이 프로필 이미지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 하단에 로그아웃이라는 버튼이 있죠. 이거를 클릭해 주면 잠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로그아웃이 완료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에 대한 개인 정보가 없기 때문에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하면서 로그인을 하시거나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라고 팝업 창이 하나 뜹니다. 그래서 로그아웃이 완료가 되었고 다시 로그인을 하고 싶다 그러면 로그인 버튼을 클릭을 하면 다시 회원가입과 비슷한 창이 출력이 되고 마찬가지로 구글로 계속하기 버튼을 클릭을 하면 로그인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그래서 다른 이메일이나 다른 계정을 사용해도 되지만 구글 계정을 사용했을 때 굉장히 사용이 편하게 설정이 되어 있으니 구글 계정을 사용할 것을 추천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회원가입과 로그아웃, 로그인까지 성공을 했으니 이제 두 번째로 어떻게 환경 설정을 하면 좋은지 몇 가지 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GPT 모델의 한계를 말씀드리며 이 할루시네이션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 데이터 유출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유출을 막기 위해서 세팅을 하나 할 건데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프로필 사진, 우측 상단에 프로필 사진을 클릭해 준 뒤에 설정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데이터 제어라는 칸이 있는데 이를 클릭해 주신 뒤에 모두를 위한 모델 개선이 켜져 있는데 이거를 켜짐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제가 1장에서 보여드렸던 GPT는 사용자가 입력한 컨텐츠를 다음 모델을 훈련시킬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안내 문구가 있는데 이를 비활성화 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료 버튼을 누르면 내가 입력한 콘텐츠를 다음번에 인공지능을 학습시킬 때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GPT를 더 이상 사용하기 싫다, 계정을 완전히 삭제시키고 싶다, 그럴 때는 이 삭제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이제 이 설정이 끝났다면 X 버튼이 있죠. 버튼을 클릭을 해서 설정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회원가입과 기본적인 세팅이 완료되었으니 챗 GPT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보면 메시지 챗 GPT라는 입력칸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한번 챗 GPT와 한번 대화해 보겠습니다. 가볍게 오늘 최신 뉴스 하나 알려줘 라고 최근 뉴스, 오늘 뉴스 하나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엔터를 클릭을 하면 이제 GPT가 하나의 뉴스를 검색한다 라고 하면서 잠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뉴스를 찾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결과가 다 각기 다르게 나왔을 겁니다. 수강생 분들께서 언제 입력을 하냐, 어떻게 입력을 하냐에 따라서도 다르고 GPT 모델 자체가 확률에 의해서, 조건부 확률에 의해서 단어를 선택해서 답변을 생성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답변이 항상 다르게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답변이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받은 답변은 지금 도널드 트럼프 미 전 대통령에 대한 뉴스와 곧 파리 올림픽이 열린다는 거 그리고 뭐 나사 관련해 가지고 뉴스 하나를 추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뉴스를 보면은 이렇게 링크도 하나씩 알려주고 있는데 이 링크를 클릭을 하면 찾아준 뉴스 기사의 출처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어서 더 질문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 경제 관련 뉴스 3개 찾아주세요 라고 더 이어서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한국 경제 관련 뉴스를 찾아줘 주는데 이번에는 답변을 영어로 해주기 시작하네요. 저는 만약에 영어를 전혀 할 줄 모른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얘를 다 복사해가지고 구글 번역기를 돌릴까요? 그것도 방법이겠지만 우리 한번 기술의 이점을 이용해 봅시다. GPT한테 다 좋은데 한글로 설명해 주세요 라고 요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알려준 이 영문 내용, 영문 경제 관련 뉴스를 한글로 알아서 번역까지 해서 답변을 해줍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GPT에게 무언가를 물어보거나 요구를 할 때 이렇게 가볍게 채팅하듯이 요구를 하면 GPT가 답변을 그때에 맞춰서 생성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엔 조금 다른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조금 더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대화 세션입니다. 채팅을 방금 하니까 여기 좌측에 하나 뭔가가 생겼죠. 이거를 하나의 대화 세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챗 GPT를 이용할 때 하나의 대화 세션에선 하나의 주제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이 대화 세션 같은 경우는 최신 뉴스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오늘 점심 뭐 먹을까? 뭐 이런 다른 주제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물론 답변을 해주긴 하지만 점차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을 하면 GPT가 문맥에 맞지 않는 이상한 답변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주제가 바뀌거나 혹은 이 하나의 대화 세션에서 하나의 주제로 대화를 하더라도 너무 대화가 길어지면 그때부터 GPT가 앞서 초반에 했던 대화를 잘 기억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만약에 대화가 너무 길어져서 GPT의 성능이 떨어졌다 하면은 새롭게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화 세션을 새롭게 여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좌측 상단에 이 연필 모양 아이콘이 하나 있는데 이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새 채팅을 클릭을 하면 하나의 새로운 대화 세션이 열리고
이번엔 어떤 질문할 거냐? 챗 GPT를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해서 다른 주제로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에 대한 답변을 GPT가 생성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왼쪽에 이 대화 세션이 새롭게 열리기 시작합니다. 답변을 쭉 받아보겠습니다. 답변 생성이 완료가 되자마자 New Chat이라는 버튼이 없어지면서 방금 한 대화에 대해서 세션을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주제로 대화할 땐 대화 세션을 새롭게 여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만약에 이전 대화로 넘어가고 싶으면 해당 대화 세션을 클릭을 하면 아까 했던 대화 내용들을 이렇게 다시 불러와주고 그리고 또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 세션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의 대화 세션을 삭제하고 싶거나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대화 세션을 마우스를 가까이 대면 이런 점점점 옵션 아이콘이 활성화됩니다. 이 옵션 버튼을 클릭을 해주면 공유하기가 있고 이름 바꾸기, 아카이브에 보관, 삭제 이렇게 다양하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대화했던 내용들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싶다 그러면 공유하기 버튼을 누르면 그러면 이 링크를 하나 줍니다. 그래서 링크 만들기를 버튼을 클릭을 한 뒤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링크를 전달해주면 이렇게 다른 사람도 이 채팅 내용을 쭉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챗 GPT와 했던 대화가 너무 재밌거나 이거를 업무적으로 공유하고 싶다라고 했을 땐 이 대화 세션을 옵션에 들어가서 공유할 수도 있고 이름을 또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Effective Chat GPT Usage가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Chat GPT 한번 한글로 바꿔보겠습니다. GPT 잘 사용하는 방법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걸 아카이브에 보관이라고 해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측 상단 내 프로필 이미지를 클릭한 뒤에 다시 설정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 아카이브에 보관된 채팅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를 관리 버튼을 클릭을 해주면 방금 내가 저장한 이 대화 세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카이브에 들어갔던 이 대화 세션을 다시 취소할 수도 있죠. 그래서 내가 이 대화가 굉장히 유의미하고 하나에 따로 보관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아카이브의 보관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 만약에 이 챗 GPT 대화 세션 자체를 다 삭제시키고 싶다 그러면 삭제 버튼을 눌러주면 다시 한번 경고 메시지가 출력이 되고 이걸 취소하거나 혹은 삭제를 클릭하면 이 좌측의 대화 세션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화 세션이 좀 채팅을 할 때 불편하다, 왼쪽 너무 많이 가리는 것 같다 싶으면은 이 왼쪽 위에 사이드바 닫기라는 버튼이 있고 이 버튼을 클릭해주면 이 대화 세션 목록들을 보이지 않도록 만들 수도 있고 다시 사이드바 열기를 클릭해주면 이 대화 세션을 다시 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GPT를 한번 회원가입도 해보고 로그인과 기본적인 세팅 그리고 간단한 GPT 프롬프팅과 대화 세션을 관리하는 방법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GPT를 이렇게 컴퓨터로 사용해도 좋지만 모바일 어플을 사용했을 때 굉장히 강력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어서 그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